네, 커먼 소스 증폭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소신호 등가 모델의 의미를 좀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커먼 소스 증폭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소신호 등가 모델이 아니고 실제 전압 전류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문자는 우리가 앞으로 DC 신호를 의미하고요. 소문자, 뭐 소문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AC 신호를 의미하고 소문자, 대문자로 하면은 얘는 AC와 DC를 같이 우리가 나타낼 때 소문자,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소문자 V, 대문자 GS는 DC인 VGS 더하기 AC인 V인의 합이겠네요. 약속이고요. 네. 어, 해당 증폭기에서 우리는 세츄레이션의 전압 전류식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채널 변조효과 없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VGS에다가 지금 이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한번 해보면 2분의 1 μc L분의 W 대문자 VGS 빼기 VTH 먼저 그 다음 소문자 V인 제곱이 되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A 더하기 B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A 제곱은 이와 같고요. 2AB는 이와 같고요. B 제곱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V인의 함수고 V인 제곱의 함수네요. 다시 첫 번째는 우리가 DC 전류값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AC 값 없이 DC만 인가됐을 때 전류니까. 두 번째는 V인에 비례하는 출력이네요. 즉 AC 출력입니다. 마지막은 V인 제곱에 비례하는 비선형 성분입니다. 우리가 증폭기에서 원하는 바는 Y는 AX라는 선형 증폭기를 원하는데 V인 제곱은 선형 성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만 우리가 바라는 선형 성분이고요. 첫 번째는 항상 있는 DC 전류값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값은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요. 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 2번, 3번이면 우리가 무시하고 싶으면은 3번이 2번보다 작으면 되겠죠. 많이. 그럼 그 조건식 한번 따져볼까요? 2분의 1 UC L분의 W V인 제곱은 작아야 되는데 뭐보다? UC L분의 W
VGS 빼기 VTH, Vin. 날라갈까 날라가면은 Vin은 2배의 VGS 빼기 VTH 혹은 2배의 VDset. Vin의 크기가 VDset의 2배 대비 충분히 작으면 우리는 마지막 성분은 무시할 수 있다. 그 충분히 작은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소신호를 가정한 영역이죠. 신호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우리가 비선형 성분을 제거해도 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소신호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2번에 해당되는 입출력 관계식을 등가 모델로 쓰자. 그 등가 모델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GMVGS 그리고 VGS에 해당되는 값, 나머지가 GM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네. 앞에는 로드가 저항이었는데 여기는 1대1 커럼 미러를 통해서 바이어스를 잡아주게 되죠. 분석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DC 이제 AC에 대해서는 소신호 분석법을 할 건데 소신호 등가 모델을 이렇게 쓸 거고요. 소신호에서의 DC는 다 없는 걸로 보죠. 입력은 Vin 그러면은 GM Vin에 해당되는 트랜스 컨덕턴스 성분 이 M1의 출력 저항 성분 혹은 출력 컨덕턴스 성분 M2의 경우는 만약에 외부에서부터 신호원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DC 커럼 미러에서부터 신호원이 없다면 여기도 신호가 없는 거고요. 게이트도 신호가 없는 거고 그 얘기는 M2에도 없는 거고 M2에 드레인도 신호원이 없으니 VSG의 값도 0이네요. 그 얘기는 M2도 아웃풋 컨덕턴스만 가질 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소신호 등가 모델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V인데 Vout 관계식은 이 노드에서 K1 하면 되겠네요. 다 합쳐보면은 GM1 Vin 더하기 Gout 1 Vout 더하기 Gout Vout는 0. 그럼 Vout은 마이너스 GO1 GO2분의 GM1 뭐 혹은 마이너스 GM의 저항으로 나타내면은 Rout1과 Rout2의 병렬 연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호에서 보는 이 마이너스 사인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전 증폭기라고 부르죠. 즉, 입력이 증가하면은 출력은 감소합니다. 입력의 사인파를 이렇게 업, 다운 해주면은 출력은 다운, 업이 됩니다. 왜? 반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작점에 대해서도 VGS를 만약에 증가시켜가면은 출력 값은 내려가게 되는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트랜스퍼 함수를 가지게 되겠네요. 아래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VGS의 DC 값이
VTH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출력은 Vout은 VDD에 가까운 값이 되고요. VTH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전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출력값이 떨어지다가 VGS가 충분히 커지면은 출력값이 충분히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영역을 보게 되면은 VTH 밑에는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다가 M1을 예를 들어서 그 위로는 세츄레이션이다가 어느 순간 트라이오드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츄레이션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커먼 소스 증폭기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소스 팔로워, 소스 팔로워는 게이트에 신호가 인가되고 소스로 신호가 나오는 증폭기라고 말씀드렸고 드레인은 AC 그라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호 모델은 우선 V인에 대해서 트랜스 컨덕턴스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소스가 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바디 트랜스 컨덕턴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M1의 출력 저항도 보이겠네요. 그리고 M2의 출력 저항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VGS가 뭐고 VPS가 뭔지 보게 되면은 VGS는 Vin 빼기 Vout이고요. VBS는 VB 빼기 VS인데 VB는 0이고 VS는 Vout이니 0 빼기 Vout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GM1 VGS는 GM1 Vin 성분 그리고 GM1 Vout에 비례하는 성분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이 첫 번째 성분은 GM1 Vin에 따른 성분 하나 더 GM1 Vout에 해당되는 성분인데 여기는 AC 그라운드.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제일 처음 봤었던 소스 흡수 법칙에 따라서 저항이네요. 왜? 여기가 Vout이고 전류는 이 양단의 전압에 좌우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항으로 치환을 하면은 GM1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VBS도 VB는 0이고 Vout에 비례하는 성분은 GMB분의 1이 되고요. 또한 Gout1, Gout2는 원래부터 저항으로 보였고요. 네. 그 얘기는 이 노드에서 봤을 때 전류원이 인가가 되고 이 전류는 저항 4개의 병렬로 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혹은 1 곱하기 GM1분의 1, GMB분의 1, RO1, RO2 4개의 병렬 성분이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앞에서 계속 얘기했냐면은 GM은 Gout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적어도 Gout1, Gout2는 우리가 한번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GM1 나누기 GM1을 밖으로 빼면 1 더하기 GMB분의 GM1이었고 그러면 날라가고 날라가고 1 더하기 GM1 나누기 GMB1분의 1이고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대략 0.2 혹은 0.3이라고 얘기한 바 있죠. 따라서 소스 폴로워는 최대 1 이상의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에타가 양수니까. 1보다 항상 작고요. 일반적으로 이 에타 때문에 0.8 혹은 0.7 혹은 0.9 이 정도 범위에서 값이 형성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 바디 이펙트가 없으면 이득이 그냥 1이라고 봤을 때 입력이 이렇게 인가되면은 출력이 똑같이 이득이 1이니 똑같이 출력이 입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소스가 입력을 따라간다고 해서 소스 폴로워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부릅니다. 커먼 드레인이기도 한데 커먼 드레인보다는 얘는 우리가 소스 폴로워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소스 폴로워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보면은 그냥 V in, V out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식을 우리가 세츄레이션이라고 한다면 IDS는 2분의 1 뮤C L분의 W Vin 빼기 Vout 빼기 VTH 제곱이 되고 얘는 전류원이랑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부분 상수죠. 얘도 상수죠. 얘도 전류원이니까 상수네요. 그럼 얘는 Vin은 신호가 변할지언정 그 차이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V인이 변할지언정 차이가 상수라는 얘기는 출력도 V인과 같은 값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왜 이름이 소스 follower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커먼 게이트의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이 식을 쓸 수가 있는데 한번 얘는 같이 제대로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보죠.
AC 그라운드. 다음 입력을 소스에서 인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소신호 등가 모델에서 여기도 신호가 없고요. 여기도 없으니 얘는 M2, M1이라고 한다면 ROE 그라운드 게이트 GM1 VGS RO1 그리고 Vin 이렇게 되네요. GM1 VGS는 GM1 0 빼기 Vin이니 우리가 앞서 했었던 테크닉을 쓰면 GM1 Vin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가 Vout이 되고요. 이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쓰게 되면 GM1 Vin 더하기 바로 1분의 Vin 빼기 Vout 얘는 바로 2분의 1 Vout 이 됩니다. 그러면 GM1 더하기 바로 1분의 1 Vin 성분이 있고 Vout 성분은 Rout 1분의 1 Rout 2분의 1이 되고요. 그럼 Vout은 Vin의 관계식은 GM1 GO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GO1 더하기 GO2가 됩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GM1 더하기 GO1 나누기 GO1 더하기 GO2였고요. 여기서 단 차이점은 바디 이펙트를 제가 아까는 고려 안 했는데 여기서는 GMB1을 이렇게 고려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입력 출력 관계식을 보면은 부호가 바뀜이 없습니다. 앞서 소스 follow 도 부호 바뀜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도 부호 바뀜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먼 게이트는 우리는 비반전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커먼 소스는 소스가 그라운드, 입력은 게이트, 출력은 드레인. 커먼 게이트는 게이트가 그라운드, 소스가 V인, 드레인이 출력. 소스 폴로워는 게이트가 입력, 소스가 출력, 드레인이 AC 그라운드. 정리를 하면은 커먼 소스는 안전 증폭기였고요. 커먼 게이트는 비반전 증폭기였고요. 소스 폴로우는 비반전 증폭기이긴 한데 이득이 거의 1 혹은 미만이니까 버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을 보면은 커먼 소스는 큰 입력 저항, 큰 출력 저항, 커먼 게이트는 작은 입력 저항, 뭐의 값? GM분의 1, 그리고 큰 출력 저항. 소스 폴로워는 큰 입력 저항, 작은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는 또 증폭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특성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싱글스의 증폭기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종류, 차이점,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